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23강이고요. 자, 이번 강부터는 여러분 종합과수 11품목 중에서 우리 나머지 8품목 기타 과수 들어가도록 할게요. 교재에 포복자의 특약 2가지가 있죠. 수학량감수 추가부장 특약과 나무 특약이 있는데 우리 1과목에서도 여러 차례 했었고, 그리고 특히 나무 특약 같은 경우는 적중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번 강부터는 그 뒤에 있는 밤 등의 기타 과수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재 내용 들어가기 전에 먼저 도대체 같은 종합위험보장, 수학감소, 보험금 똑같이 또 똑같은 과수 과실인데 왜 포복자하고 나누어서 진행을 할까? 알아보는 시간을 먼저 갖고, 그리고 다음 강부터 교재 내용을 가지고 수학량 조사부터 찬찬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타 과수. 똑같이 수학감소 보장이니까 보험금 이름이 뭐가 될까요? 수학감소 보험금이죠, 뭐. 네, 수학감소 보험금. 여러분 오랜만에 공식 한번 써볼까요? 수학감소 보험금 어떻게 지급하죠? 가입금액의 피해율만큼을 지급해야 되죠. 하지만 약정한 것을 빼고 지급하더라. 자, 이 피해율이 어떻게 되죠? 모든 수학감소 보장은 과수든 논작물이든 밭작물이든 똑같아요. 피해율은 그렇죠. 그 유명한 평수미평. 평년 수확량 대비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한 수확량 감소를 보장하죠. 자, 우리의 포인트는 수확량 산출이더라. 자, 그러면 기타 과수가 어떻게 수확량 산출 방법이 다를까? 포복자하고 비교해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하겠죠? 네, 포복자. 우리 그동안 수 없이 했었어요. 포복자의 수확량. 뭐 맨날 하던 착과량 마이너스 감수량 말고 지금은 계약 기간, 보험 기간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 전체 계약 기간에 포도, 복숭아, 자두, 품목은요, 우선적으로 이 전체 기간에 이 과수원이 거둘 수 있는 양은 얼마지? 이걸 조사해놔요. 특정 시점에. 그 특정 시점이 언제죠? 최초 수확 품종 수확기 직전에. 아, 이 과수원은 지금 전체 이만큼을 거둘 수 있구나. 수확 전 착과수를 조사해놔요. 여러분, 조사 대상 주수, 주당 착과수만 기억하시지 말고, 아, 수확 전 착과수는 전체 계약 기간 중에 이 과수원이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이전에 사고가 있었다면 그 피해가 이미 반영돼 있고, 사고가 없었다면 열려있는 거 그대로겠죠. 자, 이렇게 조사를 해놓고 있다가 이후에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걸 그대로 수확하는 거고요. 재해가 발생한다면, 그렇죠, 과중도 조사하고, 재해가 발생했으니까 피해가 있겠죠? 피해 조사를 해요. 착과, 낙과 피해 조사를 해요. 우리 지난 강의 때, 지지난 강의인가요? 경우의 수에 따라서 전에 사고가 있었을 때, 없었을 때, 후에 사고가 있었을 때, 없었을 때, 경우의 수에 따라서 했던 거 기억하시죠? 아, 포도, 복숭아, 자두는 이렇게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는구나. 이게 수확량 조사잖아요, 이름이. 근데 이 수확량 조사의 기준은 전체 보험 기간이구나. 전체 기간에 이만큼을 수확할 수 있구나. 거둘 수 있구나. 그런데 재해가 발생해서 그 다음에 전체 기간에 이만큼을 손해보는구나. 전체 기간에 거둘 수 있는 양을 우리는 이름을 착과량이라 하잖아요. 착과량을 계산해 놓고 그 이후에 재해가 발생하면 피해 조사를 통해서 감수량을 산출해요. 전체 기간에 거둘 수 있었던 양이 1000kg인데 조사를 해봤더니 재해로 인해서 전체 기간에 손해본 양이 300kg이에요. 사고당 감수량의 합이잖아요. 사고당 감수량의 합. 전체 기간에 손해본 양.
전체 기간에 거둘 수 있는 양이 몇 킬로그램? 700kg. 포복자의 수확량은 보험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해요. 전체를 기준으로 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포도복숭아 자두는 수확량 조사를 그러면 전체 기간 중에 몇 번을 실시하는 거죠? 수확량 조사 횟수. 한 번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수확량 조사예요. 착과량부터 감수량까지가 수확량이에요. 물론 개시 이후에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을 하면 피해 조사를 여러 번 실시하겠죠. 그 피해 조사는 감수량 산출을 위한 피해 조사일 뿐이지 그 자체가 수확량 조사는 아니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수확량 조사예요. 수확량 조사를 한 번 실시하니까 수확량이 몇 개 산출되죠? 하나 산출되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포도, 복숭아, 자두 수확량 하나잖아요, 하나. 자, 여기까지 머리에 담아 두시고, 자, 그럼 이번엔 기타 과수를 한번 볼게요. 기타 과수. 기타 과수는요, 똑같이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재해가 왔고요. 두 번째 재해가 왔고, 세 번째 재해가 왔어요. 계약기간 전체에 총 3번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치자고요. 가정. 그러면 1차 사고에서도 수확량 조사를 하고요. 2차, 3차 사고에서도 수확량 조사를 해요. 다시 기타 과수는 사고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조사해요. 자, 기타 과수는 포복자처럼 전체 기간에 얼만큼 거둘 수 있었구나. 그런데 전체 기간에 얼마 손해봤구나. 그래서 전체 기간에 이만큼을 거두는구나. 최종적으로 이게 아니고 1차 사고 시점에 얼만큼을 거두는구나. 그 사고 시점에 얼만큼을 손해봤구나. 그래서 그 사고 시점에 얼만큼을 거두는구나. 자, 이렇게 기타 과수는 수확량 조사의 기준이 보험기간 전체가 아니라 사고마다예요. 자, 첫 번째 포복자하고 다른 거 이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수확량이래요. 우리 수확량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수확량. 뭐죠? 착과량 마이너스 감수량 뭐 이런 거 말고 수확량. 거두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참달의 과수원에 첫 번째 사고가 접수가 돼서 참달의 과수원 사고 접수됐으니까 수확량 조사 나와주세요 해서 수확량을 지금 조사 나가신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뭐 조사하실 거세요? 기본적으로 나무조사죠. 과수는 무조건 나무조사부터 해요. 오케이, 나무조사 끝났어요. 실미고 나왔고 조사 대상 주수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요. 수확량을 조사하려잖아요. 이 사고 시점에 이 과수원이 얼만큼을 거둘 수 있는지 조사하려잖아요. 착과된 과실 중에서 수확을 할 수 있겠죠.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착과수 조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수확량이니까 과중도 아셔야죠. 과중조사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요. 착과수와 과중조사가 끝났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이 과수원에 달려있는 과실의 양을 지금 파악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어떤 걸 수확해요? 손해본 걸 빼고 수확을 하시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기타 과수의 수확량 조사는요. 일단 처음에 가서 무조건 착과수 조사를 해요. 착과수? 조사 대상 주수. 몇 주구나? 그런데 표본주 뽑아서 주당 착과수 세봤더니 얼마가 나왔구나? 그러니까 이 시점 전체 과수원은 이만큼이 열려 있구나. 자, 량이니까 사고 났지? 과중조사도 해요.
그럼 뭐가 나오죠? 조사 과중이 나오겠죠. 오케이. 자, 현재 이만큼이 열려 있는데 수학은 그 중에 손해본 걸 빼고 수학하겠구나. 손해본 거 착과 피해 조사하겠죠. 착과 피해 조사는 무엇을 산출하기 위해서? 착피를 산출하기 위해서. 자, 이걸 숫자를 대입해 볼게요. 계산해 봤더니 1차 사고 시점이 이 과수원에 매달려 있는 총 착과수가 1000개래요. 과중조사를 해봤더니 개당 0.1kg의 조사 과중이 나왔어요. 아, 현재 100kg이 매달려 있구나. 그런데 얼만큼 손해봤지? 착과 피해 구성률을 조사해봤더니 30%가 나왔어요. 그러면 손해본 걸 뺀 나머지를 수학하겠구나. 됐죠? 착과된 것 중에 손해본 것 뺀 나머지, 손해 30%, 나머지 70% 수학량. 이거예요. 기본적인 기본적인 수학량은. 그래서 이런 이런 수학량을 기타 과수에서는요, 착과 수학량이라고 불러요. 뭐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착과된 것 중에 수학할 수 있는 거 착과 수학량. 자, 그러면 뭐 착과 수학량이 있으면 다른 수학량도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재해가 접수돼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이후에 수학량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사가 담보하지 않는 원인에 의한 나무, 수학량이나 착과량이 현저히 감소한 나무, 그건 항상 계약자 거죠. 미보상 주수 수학량도 있어요. 미보상 주수 수학량, 여러분이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수학량, 한 주당 기대했던 것만큼 조사 안 하잖아요. 조사 대상 주수에서 빠지잖아요. 또 다른 수학량이 있을까요? 1차 사고 시점에 여러분이 현장에 계시는 거예요. 착과된 것 중에 건질 수 있는 거, 회사가 담보하지 않는 거, 또 다른 거 있을까요? 과실은 매달려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죠. 자, 낙과된 거, 떨어져 있는 것 중에서는 건질 수 있는 게 없을까요? 계약자가 수학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자, 이거는 이 사고의 발생 시점에 따라 달라지겠죠. 왜요? 만약에 1차 사고 발생 시점이 수학 개시 이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크고 다 익었어요. 그런데 재해가 와서 떨어진 거예요. 그럼 다 버리나요? 우리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 가격 하락이 예상되거나 또는 뭐 가공용으로 납품하거나 0.5, 0.8 있잖아요. 낙과된 것 중에서도 수학 개시 이후라면 이 사고 발생 시점이 수학할 수 있는 게, 건질 수 있는 게 있겠구나. 그 이름을 우린 낙과 수학량이라고 해요. 낙과 수학량. (1차) 사고 시점에 여러분께서는 과수원에 가셔서 이 과수원에 지금 수학할 수 있는 거를 계산해 봤더니 착과 중에 손해본 거 빼고 미보상 주수가 있다면 이건 계약자 책임이니까 낙과 중에 손해본 거 빼고 낙과 수학량도 계산은 똑같겠죠. 조사 대상 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가 아니라 여기는 낙과수가 나오겠죠. 과중조사 했고요. 조사 과중 있고 착과 피해 조사, 그럼 낙과 피해 조사 했겠죠. 낙과 피해 조사를 했더니 낙과 피해 구성률이 50%가 나왔대요. 그러면 50% 손해, 50% 수학. 거둘 수 있는 게 이만큼이었는데 착과 중, 낙과 중 손해본 것 빼고 나머지를 거두는구나, 최종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1차 사고 시점에 이 참달의 과수원에 가시면 여러분께서는 착과 수학량, 미보상 주수 수학량, 개시 후라면 낙과 수학량. 개시 전에는 낙과 수학량이 있을까요? 없죠. 왜요? 수학기가 안 됐는데 아직 크지도 않고 익지도 않았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못 쓰죠. 수학 못해요. 우리 포복자에서도 이 과수원이 계약기간 전체에 거둘 수 있는 거 수학 전 착과수, 착과수만 치잖아요. 수학 전에 낙과되어 있는 건 못 거둬요.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더라. 자, 포인트는
아, 1차 사고 시점에 수확량 조사를 했더니 이렇게가 있을 수 있겠구나. 자, 그러면 2차 사고 시점에도 수확량 조사를 하면 똑같이 있을 수 있겠죠. 3차 사고 시점에도 수확량 조사를 하면 똑같이 있을 수 있겠죠. 즉, 기타 과수는 매 사고마다 이런 수확량이 나와요. 이건 수확 개시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요. 낙과 수확량은. 매 사고마다 착과 수확량, 미보상 주수 수확량, 낙과 수확량, 합친 수확량이 계산이 돼요. 됐죠? 네, 여러분 여기서 하나 가만히 보시면요. 수확량을 지금 계산하다 보니까 저절로 뭐를 알게 되셨어요? 감수량도 나오지 않아요? 볼까요? 착과수 과중 1 마이너스 착과 피해 구성률은 수확량이지만 1 마이너스를 빼고 그냥 착피하면 뭐가 돼요? 착과수 과중 착과 피해 구성률, 착과 감수량이잖아요. 낙과수 과중 낙과 피해 구성률, 낙과 감수량이잖아요. 이걸 알기 위해서 나무를 조사하다 보니 고사주수가 있어요. 고사주수 감수량이 나오겠죠. 고사주수 곱하기 주당 착과수 얼마 계산됐을 거 아니에요. 여기 계산됐으니까 1000개가 결과값이 나왔을 거예요. 주당 착과수, 주당 낙과수 곱하기 과중 1.0. 우리가 포복자에서 한 고사주수 감수량 나와요. 1, 2, 3차 사고의 수확량을 계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수량이 같이 계산이 돼요. 감수량, 착과 감수량, 낙과 감수량, 고사주수 감수량. 그쵸? 결론은 기타 과수는요. 매 사고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잖아요. 지금 착과수 조사, 낙과수 조사, 과중 조사, 착피, 낙피 조사. 매 사고마다 수확량 조사를 했더니 매 사고마다 수확량과 감소량이, 매 사고마다 수확량과 감수량이, 매 사고마다 수확량과 감수량이 나와요. 됐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많은 수확량이 필요한가요? 이런 감수량이 필요한가요?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수확감소 보장 방식. 피해율 구하면 돼요. 피해율 구하기 위해서 이 수확량 하나를 알면 되는 거예요. 수확량 하나만 알면 되는데 포복자는 수확량 조사 한 번 해서 수확량이 하나 나오니까 그냥 대입하면 됐거든요. 근데 기타 과수는 무슨 사고마다 나와요. 우린 저게 필요한 건데. 자, 이름이 겹치니까 저것도 수확량, 이것도 수확량이니까요. 이걸 작은 수확량이라 해볼게요. 우리는 이런 작은 수확량과 감수량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기 피해율에 적용되기 위한 최종 수확량이 필요해요. 자, 기타 과수의 핵심이 이거예요. 저 최종 수확량을 위해서 이 작은 수확량과 감수량들을 조합해야 돼요. 작은 수확량과 감수량들을 어찌 조합해서 저 피해율에 적용되는 최종 수확량이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별표 7, 농구먼 이론서 부록 별표 7 공식들을 보시면요. 밤 기타 과수. 무슨 공식이 이런 경우의 수, 저런 경우의 수. 다 이 조합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경우엔 이렇게 조합하고 저런 경우엔 저렇게 조합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조합을 할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마다 이런 경우엔 이렇게, 저런 경우엔 저렇게 우리가 배워나갈 과정인데 일단 기본적인 것만 한번 해보자고요. 어떻게 조합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첫 사고, 최초 사고의 발생 시점이에요. 왜요? 자, 1차 사고가 만약에 발생 시점이 수확 개시 전이라고 해볼게요. 2차, 3차 사고, 이거 지울게요. 그냥 여러분. 다시 할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수학 개시예요. 여기가 수학 개시 시점. 근데 최초 사고, 첫 번째 사고가 수학 개시 전에 발생했대요. 자, 이거하고 최초 사고가 수학 개시 후에 발생했대요. 이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최초 사고 발생 시점이 개시 전인지 후인지가 왜 중요할까요? 이거 있잖아요. 개시 후에 발생하면 수학을 개시했다니까. 수학을 개시했다잖아요. 뭐가 생겨요? 기수학량이라는 게 생겨요. 개시 전에 최초 사고가 났다면 아직 수학 개시 전이니까 기수학량이 있을 수가 없지요. 최초 사고 발생 시점에 따라서 기수학량 여부가 생겨요. 여부가 기수학량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기타 과수에 있어서는. 그건 뭐 다음 강부터 차례로 보고요. 네. 또 하나 어떻게 조합할까요? 이 최초 사고의 발생 시점에 따라서 뭔가 기준이 바뀌겠구나. 또 하나 사고가 몇 차례 발생했는지 다중사고 여부. 만약에 최초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 사고에 나가서 최초 사고의 수학량을 계산했어요. 최초 사고의 수학량. 여러분께서 조사 나가셔서 이 사고에서 이만큼 착과 중에 미보상 주수 중에 낙과 중에 이만큼을 수학하는구나 계산해 놓으셨어요. 자, 그 이후에 추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이거 그냥 거두겠죠. 최초 사고 수학량이 곧 수학량이 돼요. 근데 그 이후에 재해가 계속 발생했어요. 다중사고예요. 그러면 최초 사고 수학량에서 빼야 되겠죠. 그 이후에 사고로 인한 감수량을 계산해서 빼야 돼요. 여러 차례 발생하면 그때그때마다 빼야 돼요. 기수학량도 그렇고 다중사고라면 이후에 빼는 것도 그렇고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기타 과수의 수학량의 기준은 뭐예요? 우리 최종 수학량, 피해율에 적용되기 위한 최종 수학량을 계산하는 기준은 뭐예요? 최초 사고의 수학량이에요. 여기에서 개시 후 기수학량이 있겠구나. 개시 전 기수학량 없지. 이후에 또 사고 발생했어? 그럼 감수량을 빼야 되겠구나. 이후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이게 그대로 수학이겠구나. 최초 사고의 수학량이 기타 과수 수학량의 기준이 돼요. 포복자는 어땠죠? 전체 기준을 아예 세워놓잖아요. 수학전 착과수 조사로 전체 계약 기간은 이만큼을 거둘 거야. 이 방식은, 포복자 방식은 이걸 세워놓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기준이 없으면, 기준 착과량이 세워놓지 않으면 그 다음에 감수량만 조사해서 뺄 수가 없잖아. 뺄 대상이 없잖아요. 포복자 방식은 그래서 이걸 의무적으로 조사를 해놔요. 그런데 사고마다 가서 그때그때 이번 사고에서 700kg 걷어요. 이번 사고에서 600kg 걷어요. 그때그때 조사하는 기타 과수의 방법은 저 의무조사가 필요가 없는 거죠. 기타 과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조사하지 않아요. 의무조사가 없어요. 단 사고가 발생했다? 최초 사고의 수학량. 기수학량이 있어? 더해주자. 기수학량 없어? 그럼 0. 그 다음에 또 사고가 발생했어? 빼주지 뭐. 최초 사고의 수학량이 최종 수학량의 기준이 돼요. 됐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여러분, 수학량 조사죠? 언제 조사가 가능할까요? 수학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지 가능하겠죠? 수학량 확인이 가능한 시기 언제죠? 수학기. 수학기. 아무리 빨라도 수학 직전, 수학 개시하기 직전. 그쵸? 그러면 수학 개시 전에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어요. 지금 이때가 수학 개시인데 수학 개시 전에 여러 차례 발생했어요. 확인이 불가능하죠. 그럼 어떡하죠? 사고마다 조사한다 그랬는데 자, 이때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하는 거예요. 보상하는 손해 맞구나. 오케이. 수학량 조사 필요할 정도의 손해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하고 있다가 수학 직전에 수학 개시 전 수학량 조사를 한 번에 몰아서 해요. 개시 후에는 발생할 때마다 10번 발생하면 10번 다.
됐죠? 네. 자, 정리하면 기타 과수의 수학량 조사는 사고마다 단 수학 개시 전에는 수학 직전에 한 번만, 개시 후에는 사고마다 조사하니까 사고마다 수학량이 나와요. 수학량이 나오니 감수량이 동시에 산출이 돼요. 사고마다 작은 수학량들이 나와요. 우린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평수미평에 적용할 최종 수학량이 필요해요. 그 최종 수학량을 어떻게 산출하지? 최초 사고 발생 시점과 다중사고, 사고 발생 횟수에 따라 조합해야 돼요. 조합하는 방법을 앞으로 배울 건데 어쨌든 기준은 최초 사고의 수학량이더라. 여기서 추가하거나 빼거나 하더라.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걸 거두는 거고. 핵심은 이거예요. 됐죠? 자, 여러분 그 별표 7에 보시면 여러 가지 공식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공식은 내용을 다 이해하시고 보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지금 보시면 용어도 이상하고요. 수학 개시 전, 수학 개시 후 사고 날 최초 사고가 또 사고가 몇 차례 났을 때 경우의 수마다 막 조합을 해놨어요. 지금 보시면 이해가 안 되시니까 먼저 내용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공식에 친숙해지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으로 밤 등 수학량 조사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